네, 이번 시간에는 음운 변동 교체의 한 종류인 비음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볼까요? 비음화. 자, 비음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화라고 돼 있죠, 맞죠? 화라고 돼 있는 거는 비음이 아니었던 게 비음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음이 아니었던 것이 비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비음화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내용을 읽어볼까요? 정의를. 음절 종성의 기역, 디귿, 비읍 이 세 개가 음절 초성 미음, 니은에 의해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것을 비음화라고 한다. 자, 이까지만 일단 해석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힘들 수 있으니까 파악하는데, 그 예시로 국물, 입만 듣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물의 경우 국물이죠.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물이 됩니다. 맞죠? 결국 여기서 기역이 입력형이고 피동화음이죠. 즉 기역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응으로 바뀌었잖아요. 기역이 이응, 입력형, 출력형. 적용 환경은 기역이 왜 바뀌었냐를 판단하는 게 적용 환경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기역이 이응으로 바뀐 이유는 그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그런 거죠. 맞죠? 이게 적용 환경입니다. 적용 환경이면서 동화를 만들게끔 힘을 쓰는 사람, 즉 동화입니다. 동화음이고 피동화음인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미음이랑 붙어 있으니까. 이 미음이 비음이거든요. 비음, 코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역을 코에서 나는 소리인 비음, 이응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왜 미음이랑은 똑같이 안 바꿔주고 이응으로 바꾸냐? 그건 자음 체계표를 한번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자음 체계표를 보면, 자 봅시다. 자, 이 비음, 이 기역이 이 미음이랑 같이 인접해 있으면 이응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이응으로 바뀌냐면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좋은 위치거든요. 음이 만들어지는 위치, 좋은 위치가 같죠. 같은 좋은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위치까지 변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국물을 보면 국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물이 되잖아요. 만약 미음이 엄청 강력한 세력이었다면 아예 완전 동화가 일어나서 뭔가 군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맞죠? 군물. 근데 이렇게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단지 이 기역을 같은 속성인 비음으로 바꿔주는데 대신에 자기 내 있는 위치에서는 이 위치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응으로 이해되죠? 같은 좋은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바뀐다. 다시 요약하면 이겁니다. 같은 좋은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바뀐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같은 좋은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바뀐다. 이게 비음하죠. 그러면 또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또 비음화 예시 뭐가 있을까요? 뒤에서 보면 비음화 잡는다 할 때 잡는다. 이거 어떻게 바뀌냐면 잡는다 이렇게 바뀌죠. 잡는다. 지금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거잖아. 맞지? 비음이 아니었던 게 비음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니은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니은이 비음이니까 이 비읍이랑 니은이랑 연결됐대. 이 니은이 이 비읍을 미음으로 바꿔주는 거. 같은 어떤 비음 속성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음은 무언가 좀 영향력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자음들을 바꿔주니까. 근데 단 완전히 똑같이 바꾸지는 못하고 그 위치 안에서 비음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이해되죠? 아까도 이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잖아요. 같은 좋은 위치 안에서 비음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비음화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가서 볼까요? 비음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국물만 여기서 보면 국물,
입만 듣는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듣는은 근데 니은이랑 어차피 디귿이랑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이 듣는은 완전 동화라고 볼 수 있죠. 완전 동화. 완전히 똑같아지잖아요. 근데 이 국물과 입만은 뭘로 볼 수 있어요? 부분 동화로 볼 수 있죠. 부분 동화. 그래서 같은 의문 현상이라도 안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부분 동화로 볼 수 있고 완전 동화로 볼 수 있다. 부분 동화, 완전 동화 차이는 뭐냐면 완전히 똑같아지냐 아니면 일부만 똑같아지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국물이 완전 동화가 되려면 군물이 돼야 되잖아요. 군물 맞죠? 이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국물 이응으로 바뀌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분 동화다. 완전히 똑같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분 동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걸 연관시키는 건데 붙는 일단 끝에서 이 티귿은 발음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면 붙는이 됩니다. 알겠죠? 이 티귿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디귿으로 바뀌고 이 디귿은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뭘로 바뀌냐면 붙는으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붙는으로 발음되기까지는 의문 현상이 총 2번 발생한다. 첫 번째 평파열음화, 즉 음절 끝소리 규칙 1번, 두 번째 비음화. 여기서 이까지 되는데 나타나는 의문 현상 총 2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빛만. 여기서 빛만을 보면 일단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면 화살표에서 디귿으로 바뀌죠. 빛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빛만 이렇게 된 거죠. 빛만. 그래서 이 두 개 연결 관계에 의해서 비음화가 일어나고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다. 이해되죠? 시냇물 보겠습니다. 시냇물. 음절 끝에서 시읒 발음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읒을 바꿔주죠. 시냇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디귿은 다시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시냇물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밑에 예시들은 의문현상 두 번의 의문현상, 여기는 한 번의 의문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들을 비음 동화라 그러고, 근데 이 비음화에는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비음 동화와 리을의 비음화,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리을의 비음화는 뭐냐면 리을의 비음화는 음절 종성이 음절의 끝에가 이렇게 우리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러니까 리을 이외에 왔을 때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을 리을의 비음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종로. 이거 어떻게 바뀝니까? 발음하면 종로. 자연스럽게 발음해보세요. 종로가 되죠. 그래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니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리을의 비음화라고 이렇게 합니다. 리을이 비을로 바뀌었으니까 리을의 비음화라고 이렇게 따로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묶어서 보지 말고 이렇게 별개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음화 안에는 비음 동화와 리을의 비음화 2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백로, 세조세, 백로. 이거 발음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면 백노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기역이 바뀌어서 백노가 되죠. 백노. 이해되죠? 왜 이렇게 2개 나눠놨냐면, 이거 보세요. 여기는 초성이 바뀌는 거죠. 이게 리을의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2개 나눠놨냐면, 이게 앞에 거에 의해서 뒤에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는 순행 동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지? 순행. 근데 이 비음 동화는 뭐예요? 뒤에 거에 의해서 앞에 게 바뀌잖아요. 맞죠? 이건 뭔가 역행입니다. 역행. 그래서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2개가. 이 비음 동화랑 리을의 비음화는 속성이 다릅니다. 역행이고 순행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보기에는 같은 의문 현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왜냐면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볼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음이 아닌 음이 비음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볼 수 있지만 비음 동화 같은 경우에는 역행 동화이고 리을의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순행 동화이기 때문에 같은 의문 현상으로 묶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비음화 안에는 두 가지 의문 현상이 있구나. 그리고 이 비음화를 보통 이 비음 동화를 일반적으로 비음화라고 합니다. 문법책에서는. 알겠죠? 이거를 일반적으로 비음화라고 이름 붙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해서는 비음 동화, 리을의 비음화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해되죠? 자, 음절 종성에 니은이 오고 음절 종성에 니은이 올 수 있잖아요. 맞죠? 뒤에 리을이 올 때 한번 볼까요? 리을이 올 때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나? 음절 종성에 니은이 오고 그 다음에 뒤에 리을이 올 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니은이 리을로 바뀔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음운론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음운론 이렇게 있다고 치면 보세요. 지금 리을의 비음 일반적으로 이 환경에서는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면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발음은 운, 논이 돼야 되냐 아니면 음울론이 돼야 되냐 음울론 즉 니은이 바뀔 거냐 리을이 바뀔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번 잘 발음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더 자연스러울까요? 음운론 뭐가 더 자연스럽나요, 여러분? 이 밑에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음울론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어떤 예시들이 있을까?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예시를 한번 두 개 보고 오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라라는 예시와 그 다음에 공권력 이런 예시를 한번 두 개 따로 보겠습니다. 공권력. 이 신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음하는 게 자연스럽냐면 그러면 신라가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신나가 자연스럽습니까? 신나. 보이십니까? 신나로 발음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신라라고 발음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죠. 신라라고 발음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근데 이 공권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하는 게 자연스럽냐? 이거는 공권력일까요? 아니면 공권력일까요? 공권력일까요? 뭐가 더 자연스러울까요? 공권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권력 이렇게 발음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 의문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역행적 유무말을 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익혀둬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비음화라고 하는 거는 비음 동화와 리을의 비음화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비음 동화는 순서가 역행이다. 역행 동화다. 그 다음 이 리을의 비음화는 순행 동화다. 이렇게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문 현상으로 다른 하나의 별도의 의문 현상으로 나누어 놓는 거다. 이 정도를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유음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